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기억. 에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이 맞죠?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수소이온이 발생하므로 산성수용액이 되고요. 에탄올을 묻힌 솜으로 피부를 닦으면 에탄올이 기화되면서 피부가 시원해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개에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죠. 2번 화합물 AD와 CD 화결합에 관한 문제고요. A는 마그네슘, B는 산소, C는 나트륨, D는 플루오린이죠. 자, 이주기 원소는 산소와 플루오린 두 가지고요. A는 마그네슘이므로 금속 원소죠. B, D2는 OF2,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죠. 따라서 답은 1번이죠. 3번 문제. 그림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XY 두 분자가 Y2와 만나서 XY2를 생성하는 반응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개수는 2대 1대 2고요. 전체 분자 수는 줄어들고 있죠. 생성물의 종류는 XY2 한 가지고요. 자, XY2와 Y2는 2대 1로 생성되고 반응하기 때문에 4몰이 생성되었을 때 반응하는 Y2는 2몰이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자료 해석 문제인데요. 가설을 보시면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 중에서 분자의 극성 여부가 극성인지 또는 무극성인지를 판단하고 그 가설은 옳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보기 중에서 극성 공유결합이 없는 무극성 공유결합으로만 이루어진 산소 같은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면서 분자가 극성이어야 하므로 가능한 것이 HCl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 전체의 쌍극적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무극성 분자는 CF4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자, 동적 평형에 관한 5번 문제를 볼게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고 2t일 때 평형에 도달하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기체의 양은 같겠죠. 따라서 X는 A보다 크고요. T일 때 기화와 반대 과정 역시 일어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승하네요. 승화되는 반응은 일어나고 있죠. 2t일 때, 즉 동적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또는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는 같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6번 문제는 CnOF로 분자를 구성했을 때 WX2 같은 경우에는 OF2 또는 CO2, NF3, 그리고 NCF 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WX2는 OF2가 아닌 CO2여야겠죠. 기억은 더하기 4가 되어서 16이 되겠죠. 자, X는 산소고요. YWZ의 비공유 전자쌍 수는 4쌍이죠. 기억은 16이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산화환원 문제에서 A3와 B가 반응을 해서 A가 환원되고 B가 산화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A 양이온의 양이 3몰이기 때문에 얘를 3N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반응한 양이 2N이 반응을 한 거죠. 그리고 2N이 생겼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2라고 표현된 니은이 A고
기억이 Bn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생성된 양이온과 생성된 금속의 양이 3대 2죠. 따라서 전하량의 B는 2대 3. 이동한 전자수가 같아야 되므로 전하량은 2대 3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N은 이가 양이온임을 알 수 있어요. 자, A3 플러스는 본인이 환원되고 B를 산화시켰기 때문에 산화제로 작용을 하는 거죠. 기억은 Bn 플러스이고요. N은 3이 아니라 2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 3주기에서 s오비탈과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자, 그러면 2, 3주기에서 s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리튬부터 생각을 해보면 개수가 이렇게 될 것이고 p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3주기도 마찬가지죠.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금방 채워보면 이렇게 숫자를 써볼 수가 있고, 이때 5분의 3에 대한 정보를 보면 16쪽에서 이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고 5분의 3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니은이 p오비탈일 거고요. 기억이 s오비탈이겠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2인 데이터들을 찾아보면 18쪽에 1개와 그리고 3주기 15쪽에 하나를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원자 번호가 y가 x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3주기에 있는 것이 y, 2주기에 있는 것이 x가 되어야겠죠. 자, 2주기 원소는 한 가지고요. x는 네온이죠. 홀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원자과 전자수는 이미 1보다 작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9번 동위 원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원자량이 m과 m 플러스 2인 x의 평균 원자량이 m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리고 백분율로 a 더하기 b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1대1로 존재한다면 m 플러스 1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평균 원자량이 m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양은 3대 1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m에 더 가깝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a가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1g이라고 했으니까 1 나누기 원자량 곱하기 이제 양성자의 수를 x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값은 1보다 크죠. 자,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동위 원소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따라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에 대한 자료인데요. 원자과 전자수 분의 홀전자수에 대한 상대값을 이용을 해서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 3주기 때문에 홀전자수가 2, 3주기가 동일하죠. 원자과 전자수도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적어보면 1쪽부터 18쪽까지 원자과 전자수는 1에서부터 쭉 늘어나죠. 자, 이 경우에 분수의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2대 1로 존재를 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보면 한 가지밖에 없네요. 따라서 일쪽에 어떤 원소가 y이고
세 칸 옆에 있는 14족의 원소가 Z겠죠. 그런데 이 원자 번호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3주기 원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 같은 경우에는 18쪽에 있는 18쪽이 아니라 16쪽에 있는 원소겠죠? 16쪽에 있는 원소가 X이고 2주기. 따라서 X는 산소고요. Y는 나트륨이고요. Z는 규소죠. 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제 값을 나타내 보면 얘가 1이고 실제 값이 얘가 2분의 1이었죠. 그리고 실제 값이 3분의 1이에요. 따라서 상대값으로 변환을 하면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1이 아니라 2가 되어야 합니다. 홀 전자수는 산소와 규소 같은 경우에는 2개로 같죠. 제1이온화 에너지는 일단 2주기인 산소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나트륨이 가장 작고 규소가 그 사이에 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2주기 원소에서 분자 구조에 맞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OF2, 다는 COF2, 그러면 가는 CO2가 되겠죠. 자, 극성 분자는 나와 다 두 가지고요. 결합각은 180도인 가가 나보다 9분형이 나보다 크죠.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분자는 나 한 가지죠. 답은 5번입니다. 12번 몰농도에 관한 문제고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복잡해 보이지만 몰농도의 개념만 잘 알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몰농도 같은 경우에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죠. 자, 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x, y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x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이 질량과 밀도를 사용을 해보면 부피 같은 경우에는 밀도분의 질량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밀리리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일단 x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dA분의 dW2인데 1000분의 1을 해줘야 하고요. 용질의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화학식량이 3A와 A라고 했기 때문에 3A분의 W1. Y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피는 dB분의 W2 또 1000분의 1 그리고 A분의 2W1.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Y분의 X를 물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은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것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소화를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는 6분의 dA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Y 같은 경우에는 2d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Y분의 X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12dB분의 dA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플러스 L이 가장 큰 오비탈 2주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리튬, 베릴륨은 이게 ES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붕소에서 네온까지는 EP가 되겠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역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하나인 것이 지금 리튬과 붕소, 그리고 두 개인 것이 베릴륨과 탄소, 그 다음에 세 개인 것이 질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Z는 질소이고요. 그 다음에 X는 유효핵 전하가 작은 순서대로 리튬과 붕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Y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억을 보면 탄소인지를 묻고 있는데 유효핵 전하량이 탄소일 경우에는 이 사이쯤 있어야겠죠. 그래서 Y는 탄소가 아니라 베릴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쳤을 경우에는 오답으로 갈 확률이 높죠. 자, Y는 탄소가 아니라 베릴륨이고요. 원자 반지름은 리튬이 질소보다 크죠. 유효핵 전하량이 작으니까. 전기 음성도는 베릴륨이 붕소보다 작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문제고요. 이것도 뭐 3점이라고는 나와 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산화수를 써보면 문제에서 M의 산화수를 M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 일단 산화한 물질과 환원한 물질을 찾아보면 일단 산화한 물질이 M, 그 다음에 환원한 물질이 염소죠. 이동한 전자수는 같아야 되므로 1대8로 계수를 맞춰주면 산소가 8개가 돼야 되고 4개가 있으므로 H2O가 4분자가 있어야 되고 수소는 8, 개수가 이렇게 맞춰질 수 있겠죠.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대입을 해보면 1 플러스 8, 그리고 A 더하기 C는 8 플러스 4, 그래서 12분의 4분의 3, 답은 2번이죠. 수소 원자의 오비탈에 관한 문제고요. 지금 첫 번째 조건에서 보면 가에서 라는 n 플러스 l이 3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을 적어보면 1s, 2s, 2p, 3s까지만 가능하게 되겠죠. n 플러스 l 값이 각각 1, 2, 3, 3으로 볼 수 있고 가가 나보다 크다. 따라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일단 순서가 아래쪽에서부터 나, 그리고 이 둘 중에서 가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에너지 준위가 나와 라가 같다라는 것은 이제 n의 값이 같은 거겠죠. 그래서 라는 2p. 그런데 ml 값이 라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ml 값은 라가 1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전체 ml의 합은 또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는 3s가 아니라 가도 이제 2p의 존재를 하는 오비탈이고 2p에서 ml 값이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을 의미를 하겠죠. 따라서 보기로 가보면 다는 1s다. ml은 0, 마이너스 1이므로 나가 가보다 크죠. 에너지 준위는 주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 2p였고요. 라 같은 경우에도 2p였기 때문에 동일하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중화 적정 실험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경우에도 문자를 많이 사용했을 뿐이지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필요 없는 문자들을 좀 생략을 하면 답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식초에서 부피 B죠. 그런데 두 번째 나 과정을 보면은
각각 이제 5배로 물끼게 되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이 물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사실 신경을 쓰지 않고 해도 되지만 일단은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결과를 보면은 다라에서 NaOH의 부피가 4대 5임을 알 수가 있어요. 0.1몰 농도의 NaOH가 부피만큼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게 용액 속에 들어있는 몰수를 알려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몰수에서 화학식량을 곱하면 총 질량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식초 1g에 들어있는 질량을 표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식초의 원래 양에 들어있는 질량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밀도 조건을 이용을 해서 원래 양을 곱해주면은 총량이 되겠죠.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피가 X죠. 그래서 DAX. 사실은 5배를 물꼈기 때문에 곱하기 5까지 해주면 좀 더 정확하겠죠. 이 값이 이제 총량인데 이 총량이 4대 5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16WDAX5 15WDBY5 총량이 4대 5로 적정이 됐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필요 없는 것들 생략을 해주고 y분의 x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약분을 하면 4DA분의 3DB 4번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12번 문제도 그렇고 16번 문제도 그렇고 보기에 문자가 많을 뿐이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비율을 묻기 때문에 최대한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7번 pH 관련 문제이고요. 자, pH는 가대나 7대 3이고 그래프를 보시면 OH의 양이 같은데 부피가 1대 10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pOH가 이만큼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pH도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자, 가의 pH를 A, 나의 pH를 B라고 했을 때 7대 3이니까 pH는 가가 나보다 크고요. pOH는 가가 나보다 작겠죠. 어쨌든 합은 14가 되어야 된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면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가가 더 크니까 A는 B보다 이만큼 큰 값이고요. A 대 B는 7대 3이다.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보면 7B는 3A 그런데 A는 B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B는 1.5, A는 3.5를 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 나에서 pH는 각각 3.5와 1.5이고 pOH는 10.5와 12.5가 되겠죠. 자, 가의 액성은 3.5이므로 산성이고요. 나의 pOH는 12.5죠. 자, 가에서 H3O 플러스의 양은 10의 마이너스 3.5 곱하기 부피 1 상대값이니까 1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나에서 OH-의 양은 pOH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12.5 곱하기 부피가 100인 경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의 7승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18번 문제.
지금 개수를 구해야 되고 질량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원자수가 일단 3대2, 7대4인데 총량이 10n, 11n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는 모르겠지만 6n과 4n, 7n과 4n으로 존재를 한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수가 3대2인 일단 XY를 생각을 해보면 X가 X3Y2인 경우와 X2Y3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X가 6n, 4n인데 오른쪽 나를 보면은 XA, YB가 절반이죠. 그럼 나 조건을 옆에다가 적어보면 XY가 절반이기 때문에 3n, 2n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XY가 총량이 7n과 4n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쓸 수가 있어요. 4n, 2n이 되거나 아니면 n과 5n이 되거나 이 둘 중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경우에는 4n, x와 y가 4n, 6n으로 존재할 때 나에서도 x와 y를 절반씩 해보면 2n, 3n 그리고 총량이 7n, 4n을 맞춰보면은 2n, 4n 또는 5n인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개수라는 게 어쨌든 자연계에 존재하는 분자식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1대5인 경우는 성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둘 중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이 6대7임을 이용해서 적절한 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x분의 y가 6분의 4 대 7분의 4인 거고, 두 번째는 동일하죠. x의 양이 4n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4분의 6 대 4분의 7이기 때문에 앞에 것은 7대 6의 질량비가 나오고 뒤에 것이 이제 6대 7의 질량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있는 경우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을 적어보면 x2y3, x2y4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분의 c는 2가 되고요. 원자량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에서 x의 양이 같고 이 두 개의 차이가 y(n)몰의 차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4w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19w를 나누어서 표현을 해보면 x가 y가 3n몰 있기 때문에 12w고요. x가 지금 2n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7w가 x의 질량인 거죠. 그래서 원자량을 표현을 해보면 y는 3분의 12w, x는 2분의 7w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4 얘가 2. 답은 5번이 되죠. 19번 산염기 중화 반응이고요. 늘 나오는 전형적인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조건들을 잘 활용하면 금방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액성을 찾아보면 NaOH 양은 동일한데 이제 넣어준 산의 양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기 때문에 자가 산성, 나가 중성,
4가 염기성임을 알 수 있죠. 지금 0.02몰로 나타낸 거를 우리 밀리리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를 20, 30으로 두고 간단한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 그리고 나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을 나타냈는데 나부터 접근을 해보면 중성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양이온은 나트륨의 양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나트륨의 양은 우리가 AX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가 30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가에 존재하는 음이온은 지금 염기성이기 때문에 OH-A2-Cl-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Cl은 없네요. 그럼 이 두 개의 이온을 표현을 해보면 20Y A2-가 20Y고요. OH- 플러스 AX인데 반응을 했죠. 얼마만큼? H만큼. 그래서 이게 20이다. 밑에서 이제 AX가 30임을 알 수 있으니까 20Y는 10Y는 0.5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표현을 해보면 20, 10 각각 순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AX는 30이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30mm몰씩 있었고 그리고 중성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Z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H의 양이 10이 되어야 되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7분의 2 조건을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음이온의 농도는 여기서 누가 있죠? 두 번째 중성이기 때문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A랑 염화이온을 나타낸 거죠. 이것을 식으로 한번 적어보면 몰 농도이기 때문에 부피가 A 더하기 40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양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20이죠. 이것이 7분의 2다. 따라서 A는 30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B를 구해보면 B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피가 A 더하기 20 더하기 40이기 때문에 90이고요. 그리고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랑 염화이온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식을 대입하면 9분의 3이 되죠. 3분의 1. 따라서 A 곱하기 B는 10. 4분의 1번입니다. 자, 20번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문제고요.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체가 있고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D는 고체다. 그래서 표현을 안 했고요. 이제 다를 먼저 보면은 총량이 5N이죠. 그러면 부피 B는 이제 몰수 B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다가 5N이면 다에 들어있는 총 부피는 5.5N인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일단 다에서 완결되었기 때문에 A가 한 개 반응물인 거죠. 이것을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생성된 C가 2N 2대 3이므로 D는 3N이 생성이 됐겠죠. 그리고 개수비를 이용을 해서 채워보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났고 A는 없기 때문에 처음의 양이 N 그리고 B는 남아있는 양이 3N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처음의 양이 이제 5N이 됩니다. 이 조건을 나중에도 활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양이 총 6N인 거죠. 그런데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줄어드는 양이 똑같죠? 그래서 완결이 됐을 때와 나를 비교를 해보면 절반만큼 반응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경우를 한번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절반만큼 반응이 일어난 지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A와 D를 2x, 남아있는 A를 2x, 그리고 D를 3x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A와 D의 분자량에 비해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몰수가 지금 1대 3이기 때문에 1과 3으로 나눠주시면 2대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량 조건을 보시면 A와 B의 분자량이 32, 17로 두고 이제 C의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32, 2 곱하기 17, 2 곱하기 C의 분자량. 그리고 방금 구했는 2대 1이기 때문에 D의 분자량은 16임을 알 수가 있겠죠. 질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을 해보면 C의 분자량은 9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 32를 대입하고 이제 X만 구하면 되는데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답에 보면 W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W를 활용해야겠구나 정도를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지금 여기서 A 0.5n이 2x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n은 얼마냐면 4x겠죠. B는 W-4x. 그런데 이거의 두 개의 몰수비가 1대 5다라고 식을 세우면 x를 w가 포함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1대 5 몰수비를 표현을 해보면 질량 나누기 분자량. 분자량이 17이죠. 그것을 정리를 하면 숫자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 다 약분이 됩니다. 따라서 x는 117분의 8W.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약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52분의 W인 거죠.